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4만 1,3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주택 준공 실적은 13.9%,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8% 줄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누계 분양 실적의 경우 7만 8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사례는 총 2,35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대비 51.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각종 규제나 세부담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로워 국내 시장 진입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빌라 매매량은 3,191건으로 아파트 매매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동안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반대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빌라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의 빌라 매매량이 17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또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와 또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빌라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서울 아파트 대신 경기도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도 늘었는데요. 정비사업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이 또 어떤 그날보다 좀 사람 만나기 좋고 좀 투자하기 좀 좋은 날이 아닌가 오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고객분이 오셨는데 저를 어느새 안 지가 이제 3년, 4년째 되시면서 저를 그동안 쭉 지켜봐 오시다가 뭔가 이제 부동산 투자 좀 부탁을 해놓으신 게 있으셔서 그 방향을 오늘 또 잡아드리고 또 좋은 돈 되는 정보 선물을 주면서 아침서부터 아주 좀 즐거운 만남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요즘 좀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조금 더 좋은 정보 찾고 좋은 사람 좀 만나면서 투자의 기회를 정확하게 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이 투자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저와 함께 즐겁게 같이 함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투자 쉽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2년 부동산 투자 공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집,
지금 사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지금이 집을 사는 적기인지 참 고민이 되는데 오늘 그 해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의 부동산 투자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섭고 좀 혼란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막 전전긍긍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현 상태 상당히 좀 많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질문에 맞춘 결론을, 자, 뭐든지 여러분,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보다 좀 비슷하게 살기도 하고 좀 덜 살기도 한 부분에서 그래도 이 투자, 부동산 자산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조언을, 경험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질질질질 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부동산, 집이든 다른 부분이든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상황들 중에서 미국이 연준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라고 하는 이슈,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한도 역시 2021년 작년 7월 기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금리를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주식이 어려워지고 막 코인 나머지 투자자들이 막 엄청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대출을 막고 돈줄을 막다 보니까 지금 경매 시장까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6년 3개월 만에 낙찰률이 막 최저고, 대출 규제는 계속 지속이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많이들 좀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 그럼 우리나라도 올려야지. 우리나라도 올리면서 대출 규제가 여전하다 보니까 투자를 특히 금융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많이 올랐지만 좀 기회를 좀 찾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단 한 개도 안 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요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싸다, 저렴하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막 싸다고 해서 막 3천만 원씩 해가지고 막 5개, 10개 막 해버리신 분 오셨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니까. 그래서 현재는 싸다, 저렴하다는 좀 피하셔야 된다. 당연히 내가 거주할 곳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되겠지만, 신축이라 하더라도 어설픈 거 했다가는 요즘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 이런 신축을 통해서 전세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세. 이런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당하냐? 싼 걸 찾다가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어느 때보다 싸다라고 누가 얘기한다? 저렴하다고 얘기한다? 한 번쯤 우리는 물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싸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금리도 오르고 우리가 이런 전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기도 좀 주의를 특히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월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결론을 빨리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작년에도 결론 지어드렸고 재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결론 지어드렸어요. 근데 이 결론이 현 상태에서는 집인애가 없다. 집이 없으시면
사셔요. 그래서 자, 서울이 과거에는 6억 이하 아파트가 그래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6억 2억 아파트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동네가 좀 초라한 동네 같은 것들에 그런 지역의 부동산만 몇 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경기도로 가잖아요. 경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의왕이 올라버리고, 그리고 안양, 막 군포, 삼본 이런 데도 막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서부터 생각을 했던 지역이 아닌지라 이런 물건들 또한도 역시 분명히 내가 살 수는 있었지만 전부 다 이 지역들도 일부가 많이 올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어디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분이라고 한다면 현 상태에서 너무 생각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걸 고려하면 계속 없는 거야. 그렇게 40년, 50년 가면 행복해요? 시청자님들 불행해요? 불행해진다면 계속 쫓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강남이든 송파든 창동이든 뭐 성산시형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분들이 처음 소유하시게 된 계기는 그래, 집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해서 사신 분들이 계속 사시면서 잘 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없으시면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요즘에 파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려워. 파는 건 왜 문제냐? 아니 좀 비싸게 받고 싶은데 아니 비싸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파는 게 어려워. 그리고 살 때도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연초에 비해서 작년 비해서 벌써 3억이나 올랐어? 2억이나 올랐어?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에 빠져요? 전문가니 이렇게 벌써 올랐는데 이거 사도 연말에 오를까요? 그럼 막 혼자 생각해. 막 취득세, 뭐 양도세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는 시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갈아탄다면 연말을 노리시는 게 좀 좋다. 지금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면 집을 만드시고 갈아탄다고 하신다면 연말을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결론 지금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됐어.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와 자녀분을 위한 뭔가라고 싶다면 상가를 통한 월세 받는 전략, 토지를 통한 차익을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도시가 발표가 됐다라든가 잘 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떨어지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부분에 맞춰서 없으시면 만드시고 갈아타시려면 연말을 노리시고 이게 다 싫다면 지금 상가든 토지든 하나라도 있으신다면 미래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요즘 이슈가 GTX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GTX.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GTX A 노선만이 확실하잖아.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착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착공.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쯤 되게 되면 삼성 운전구간, 삼성 동탄, 지금 평택까지 A 노선, C 노선 연장이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죠? 그래서 A 노선이 2025년쯤 되게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뒤입니다. 그러면 A 노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소유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고속도로도 요 구리, 강동구에서 용인 안성을 거쳐서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개통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애들도 좀 모르겠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TX A 노선에 따른 투자 전략, 이런 서울 세종고속에 따른 투자 전략.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걸 없으면 만들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걸 해보실 수 있는 적기라고 지금 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투자를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없으시면 좀 만드시는 쪽으로 어떻게든 좀 적극적인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틈새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을 또 선정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따로 좀 문의라든가 그런 거 주시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어쨌든 A 노선과 이런 새롭게 교통이 열리는 지역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건 아주 행복한 것이니까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옆에서 사요? 할 때마다 확실하게 답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딱 느낌표를 찍어주셨네요. 자, 지금 집이 없다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혹시라도 갈아타려면 연말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될 텐데요. 그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나 준비돼 있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준비돼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저희가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이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에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역시나 노란 톡방에서도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또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의 고민 상담의 문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여기 주소지는 부산 서구 암남동이고요. 네. 예, 제가 이 편한 세상, 네. 예, 송도 더 퍼스트 비치, 네. 예, 여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네. 예, 이 분양권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게 2024년 6월경에 지금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송도 지역이 조금 전에부터 이렇게 낙후 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제가 입주를 했을 때 향후에 이쪽 부분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부분을 좀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입주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계속 그냥 들어가도 될지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부산입니다. 부산 서구의 암남동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 아파트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데 송도 지역,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뭐 수고는요, 뭐. 즐거운 대화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바로 앞에는 뭐 송도, 뭐 S욕장. 그래서 뭐 100주년 뭐 기념서부터 해가지고 뭐 송도가 어쨌든 뭐 해수욕장 있고 물가 있고 뒤에 또 산 있고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가 입지가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부산이 어찌 보면 최초의 수식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송도가 우리나라 최초 공설 이런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100주년 뭐 기념 공원도 있고 그러면서 동네가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오른쪽을 보시면 시청자님은 이런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오른쪽 이제 다 상업 지역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자체는 이 송도 더 퍼스트 비치를 통해서 이게 암남 1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05년서부터 어찌 보면 롯데가 먼저 점 찍어 놨었다고요, 이걸.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림이 해가지고, 예? 좋은 일들이 좀 벌어져서 2년 뒤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땐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의심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님.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촬영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 북항 재개발 아세요? 예, 예. 북항 재개발이 되면서 요 초량이나 요 남포, 동광, 요 대청도 좋아지고 그리고 남포역에는 요 부산 롯데백화점 요 광장점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롯데가 여기에 또 랜드마크를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여파가 우리 시청자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영도라든가 요 송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으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기업에 아니 이렇게 67층 고층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청자님? 예. 쉬운 선택 아니었을 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겨버리니까 부산의 이런 북항 라인도 바뀌어지고 영도, 송도 이런 라인들이 하나하나 좀 달라지는 부분에서 크게 제가 봤을 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니 영도가 달라진다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예. 영도도 개발하잖아요. 근데 영도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건 시청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동네가 막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신기할 노릇이에요. 그만큼 이런 투자가 좀 북한과 더불어서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선 걱정하시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 송도의 아파트 지금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과 저희가 전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 북항 개발 사진들 어제 인터넷에서 좀 봤었거든요. 개발 속도가 엄청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게 송도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반사 수혜까지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금 전화도 또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전에 정 전문님과 뭐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몇 년 전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받아보려고. 네. 다시 한번 어떤 고민으로? 네. 여가 지금 뭐가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네? 지역이 네. 어디실까요? 충남 공주시 네. 계룡면 네. 유산길 73에 35예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주시 계룡면 네. 산 29번째요. 산 29번지요. 네. 네. 이 토지군요. 네. 네. 이거 그러면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뭔가 주변에서 개발 얘기도 들리고 하기는 하는데 요거 네. 지금 제대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 이것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오랜 인연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지금 이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토지인데 주변에선 좀 개발 소식이 들리나 봐요. 근데 어떤 건지 확실하게 또 알아야 되겠죠. 전망 어떻게 또 보고 계신가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저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예, 글쎄 그렇습니다. 자 공주의 산입니다 시청자님. 예, 이명이에요. 그래서 공주에서도 우리 시청자님 좀 남쪽이신데 좀 북쪽으로 산이 있었다면 엄청 자산 가치가 막 10배, 20배 늘어나셨을 텐데 예, 예. 공주에서도 좀 남쪽에 있으십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동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좀만 내려가면 계룡저수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이 저수지 주변을 개발을 한번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청자님? 개발하면 좋겠죠. 아이, 너무 좋잖아요. 막 이렇게 막 허가 내가지고 막, 응? 아파트 짓고 막 호텔 짓고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 개발 자체가 지금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수지가 있다 보면 사람들은 뭘 개발을 할까 생각을 하냐면 저수지 옆에 전원주택 아시죠? 예, 예. 이런 걸 막 짓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주변에서 이런저런 개발이 되고 뭔 소식이 들린다고 하는 거는 일단 소스가 전원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럼 산이 이랬는데 이런 산을 깎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산을 깎는 게 자산이 있는 분들이 깎을까요? 자산이 없는 분들이 깎을까? 자산이 있는 분들이 거기. 그쵸. 있는 분들이 돈을 들여서 깎아버린다고. 네. 근데 자산이 좀 부족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투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완공되고 나서 그때 관심 가져서 야 옛날에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의 부동산 미래 가치는 요 계룡저수지 주변으로서 현재 전원주택이 좀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소폭 받고 계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예,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시청자님 부동산이 여기에 있으신데 여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왔다면 장군면 아시죠? 예, 예. 그럼 장군면을 좀 지나쳐가지고 연서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요 밑에서 요로 좀 올라오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입이 그냥 행복하게 더 찢어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세종시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예. 시청자님 건 이제 여기 있으신 거고.
그래서 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추이로 봤을 때는 한 5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로는 네. 우리 앞에로는 네. 지금 단독주택 짓는다고 지금 뭐 그렇죠. 허가도 다 넣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독주택,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한다고요. 예. 그리고 전에- 세종시에서 네. 세종시에서 지금 공주 여기 있는 데까지 직선 도로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확장이 된다는 자체가 예.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서울세종도로가 열심히 지금 개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물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입지가 참 좋은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가치 상승 자체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크게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계룡면 자체가. 예. 근데 세종이 지금 다시 더 커지고 있잖아요. 예. 커지는 상황이고 서울세종도로도 나고 좋아지다 보니까 평가를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당장이라도 시청자님이 누가 이렇게 사시고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적정가에 대해서 한번 봐드리고 괜찮으시면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시청자님. 예. 제 얘기대로 한 5년만 좀 더 끌고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자를 하시든 후자를 하시든 세종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래도 시청자님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시죠? 한 7,000평 가까이 됩니다. 7,000평이나 돼요. 예. 아니 누군가는 한 평도 없는데 7,000평이나 있으시네. 일단 축하드리고 이건 호재만 얘기만 잘 되시면 네. 좋은 매매가로서 시청자님 자산 가치를 확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이거 우리 것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나무들을 다 베고 지금 뭐 단독주택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청자님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현재도 좋고 미래적으로도 좀 좋은 부분이니까 즐겁게 좀 지키셨으면 좋겠네. 예. 그래서 현재 네. 요거든 요거대로 좀 두고 이 아까 네. 위쪽에 있죠? 예. 장군이나 연서 쪽을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시청자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때 여기를 공부를 해서 뭐 하나라도 또 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에서 월세 시대가 열리듯이 서울에서 새로운 지금 세종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 너무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또 한 가지가 상계동에 아, 상계동도 부동산이 있으세요? 예. 완전 부자시네. 서울 상계동? 예. 아, 예. 서울 상계동이 그 지금 미도 아파트거든요. 예. 아유, 미도 좋죠. 예, 그게 앞으로 어떤 전망이 어떤가. 아, 시청자님. 예. 다음 분도 있으셔서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고요. 예. 북쪽으로는 뭐 창동역, 노원역, 아래는 또 하계역 있잖아요. 예. 예. 하계역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권역 안에 미도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GTX랑 이런 서울 동북선 호재까지 같이 껴있는 부분이어서 예. 현재는 지금 뭐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그런 네. 물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중간에 좀 살짝 나쁜 게 아니라 좀 더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들 좀 답답해 하시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지나서 시청자님 미도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시면 더 좋은 평가를 좀 받으실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상계도 잘 보유하시고 요 공주 땅도 잘 보유하시고 이렇게 잘 지키시면
내년에는 더 활짝 웃으실 것 같으니까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부동산 올인원 하면서 배가 아파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늘 항상 이렇게 부러운 사연들이 가득한데 지금 이 전화도 역시나 옆에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땅 한 평도, 토지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막 마음의 빗으로 꼽혔는데 우리 시청자분 지금 이 너른 토지, 충남 공주의 이 토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주셨었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미도 아파트. 요거 좀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잠시 화면 상황을 고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미도 아파트, 요거 지금 정리를 해볼까 말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은데 요건 역시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들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황금알을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 사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사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자 사연,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만 보였었는데 지금 좀 보유하신 지 꽤 오래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 논현동 빌라.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좀 안 올라서 속상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밝혀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 마음만큼 안 올랐다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안 오른 건지 저도 지금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문자로 들어온 사연 강남구 논현동 빌라입니다. 좀 안 올라서 속상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강남이면 부동산 불패일 텐데 이게 어떤 고민이지? 약간 지금 좀 의아하거든요.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이시겠어요. 좀 보유하신 좀 기간도 있고 더불어서 분명히 내가 강남을 샀는데 뭐 이리 안 오르냐.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도 뭐지?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물건을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제가 무너져 가는 거, 빨간 벽돌 막 이런 걸 좀 조언을 좀 많이 드립니다. 연식이 좀 된 거. 그래서 연식이 된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평수가 되게 넓어요. 근데 계속 부시고 짓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신축이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에 소유하셨다면 10년 전에 이런 신축을 뭔가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 상태에서 이렇게 신축이 되어 있는 작은 이런 빌라를 잘못 사버리게 되면 가격이 막 10년 동안 3천, 5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재는 이런 강남역에서 신논현, 논현 이 신사역 구간까지 해서 개통이 된 거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참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에 일전에 작은 이런 대지 지분 막 4평, 3평, 5평으로 사셨던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5년, 10년 보유했는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철도가 개통을 하면 이런 신논현, 논현, 신사가 개통하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충분한 기간 동안이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못 올랐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과거에 이렇게 신축을 사셨을 때 값이 너무 비싸게 사셨던 거죠. 그래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이제 좋지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빨간색, 무너져가는 거 그런 것들을 하셔야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도 내가 파시기도 건축업자한테도 파시기도 좀 쉬운 부분이니까 어설프게 새 거 노렸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분명 이분도 제가 오늘 공부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싸다,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싸다, 저렴하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신분당선 개통 영향은 사분사분 계속 받으실 거니까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어쨌든 사분사분 오르는 맛이 있을 거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크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투자에 대한 것도 따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같은 실수는 앞으로 똑같이 하시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강남이고 또 논현동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조금씩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의 토지. 자, 참 토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늘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안성도 요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경기도 안성의 이 토지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성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트로 돈 벌면 아파트가 좋은 거고 빌라로 돈 벌면 빌라로 좋은 거고 이런 산으로 돈 벌면 또 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분명한 건 뭘 하든지 간에 좋은 길은 다 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도 안성에 계신데 너무 행복하신 분이 계시고 안성에 계신데 막 얼굴이 막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성은 크게 안성 IC 이쪽에 있는 서쪽 권역, 오른쪽에 있는 일축 IC 권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런 천안 인접한 요 남쪽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걸 제가 이어볼게요. 시청자님 부동산은 왼쪽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샀었어야 되는 평택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안성 중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뭐냐? 전에는 안성에서 가까운 요 공도 라인이 평택 때문에 아주 큰 이슈였단 말이야. 근데 요 서운면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이 좋아지는 도로 교통이 좋아지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산업단지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요즘 신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막 팔으라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개발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평택이 순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 또한도 역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강남이 이렇게 커가고 있다면 당연히 옆에 붙어있던 송파구도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송파구도 잘 오르게 되면 오른쪽에 또 강동구도 오르게 되는 거고 이런 흐름 추이를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현재 이 안성 라인에 있어서의 세종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호재를 바로 직격으로 받으실 수 있는 물건이어서 그래서 좀 좋으신 마음에서 좀 문의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평택이 지금 뭐 GTX 호재랑 일자리가 잘 들어가면서 요 동네가 계속 지금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잘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성 또한도 역시 평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개발을 해서 자리를 잡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자,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리는 게 많아요. 뭘 가리는 게 많냐? 누구는 산이라서 그래요, 농지라서 그래요, 동네가 좀 그러지 않나요? 모르니까 다 모르겠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 지도만 이렇게 쫙 봐도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님들. 뻔히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이런 선. 그럼 이 선이 들어가면 갈수록 개발이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주변은 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개개인별 시청자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가들이 크게 산다고요. 크게 사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은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더 달라질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크게 누가 팔으라고 해도 당분간은 팔지 말자. 웬만하면 버티자. 그래서 지금 안성 남쪽 구간, 천안 구간은 또 보상 호재가 아직 잔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이 풀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뭘까요? 자, 이 구간에 도로 보상에 대해서 주변에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가설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먹고 자고 하시다가 딴 동네 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갈아타기를 못하고 대부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 그래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타 지역을 살아본 적이 없고 모르고 낯서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친숙하고 하면 친구도 그 동네에 많으면 가기가 쉽죠. 근데 대부분 갈아타기가 어렵고 타 지역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계신 분들이 못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상 호재에 의해서 굳이 내가 움직인다면 그래도 좀 가까운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게 참 집안에 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한번 소유 잘 하시면 집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하는 게 순식간이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요거는 어떻게든 좀 잘 지키셔서 내년쯤 되면 좀 바로 좀 빛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지키시고 따로 디테일한 뭐 가격이나 나머지적인 과정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경기도 안성의 서운면 토지 고민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이 사전에 제작진한테 주변에서 지금 고속도로 호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팔라고 하는데 이거 팔까요 말까요?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파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속도로 호재도 계속해서 받을 것 같고 평택의 후광 효과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도로 보상 호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좀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는 쪽으로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현훈 전문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렸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이 무료 세미나 또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또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